네, 반갑습니다.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 코치입니다. 자, 여러분, 대한강통신 보면 정말 오늘 무섭고 강하게 오르고 있죠. 어제 이어서 오늘도 무려 장중에 지금 15%까지 올라졌어요. 급등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, 제가 이 대한강통신은 지난번 이 윗꼬리가 좀 강한 날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, 이 대한강통신은 시장 대비 미친 듯이 강한 종목이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래서 이 종목은 시장의 안정기가 오면은 누구보다 좀 빠르게 이 윗꼬리를 수호하면서 달려갈 놈이다.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맥점을 말씀드렸죠. 제 말대로 지금 시장이 살짝 돌아서니까 어떻게 됩니까? 지금 바로 이 정고점까지 이 윗꼬리 다 소화해버리고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왜 그럴까요? 자, 이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건데, 보시면 이 조정이 발생이 되면서 다른 종목들의 주가는 이 변동성에 좀 휘말리면서 뭐 마이너스 20% 30% 빠진 애들 쓰도록 합니다. 이번 장에서. 근데 이 대한강통신은 그 조정장에서 어떤 흐름이 나왔냐면은 그 지독한 조정기를 이 단 시간 조정으로만 버틴 거죠. 가격 조정이 아니라 시간 조정. 가격이 안 빠지고 이렇게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버텼다는 것 자체가, 그러니까 누군가는 물량을 쫙 쥐고 있으면서 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면서 이 힘을 싹 응축을 해놨으니까 이 시장에 대한 전환이 오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매수가 터지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강한 종목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그렇다고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니까 쭉쭉 가느냐? 네, 그건 또 아니죠. 우리가 늘 그렇습니다. 우리가 잘 매수를 해왔으면 또 잘 팔아야 됩니다. 매도만큼 또 중요한 게 없잖아요. 특히 지금 이 대한강통신 특징 자체가 이 핸들링이 막 깔끔하진 않아요. 뭐 이렇게 입평지지는 정확히 좀 잘 받고 올라와 주긴 했지만 뭐 이때도 마찬가지고. 근데 이 상승 속에서 이 매도들이 나올 때 뭐 10%, 22% 그죠? 그러니까 핸들링이 영 깔끔한 종목은 아니다. 항상 급등 속에서도 이 거친 핸들링을 좀 보여줬던 세력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좀 세력들의 속내를 좀 우리가 읽어보고,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한강통신을 어떻게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지, 어디서 우리가 또 팔아야지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나는지 그 목표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하고요.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아래 엄지척 버튼 지금 바로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, 자,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강통신 정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고가는 내줄 수 있습니다. 뭐 오늘에 대한 매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. 저와 같이 이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들은 댓글에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지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좀 여기저기 뿌려줘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모인 우리 주주님들이 하나의 주포가 되고 세력이 되어서 지금과 같은 상승도 우리가 또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니까 좋아요 댓글 지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차트 보면서 설명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대한가통신 오늘도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장중 고점을 9,500원을 찍어줬죠. 자, 다들 이 어제 공시는 확인하셨죠? 요즘 뭐 투경 종목만 나오면은 뭐 세력들이 뭐 전부 다 비슷한 좀 핸들링을 합니다. 좀 공시를 읽어보면은, 자, 3월 25일 정지 예고일이 떴죠. 자, 3월 25일에 이 종가가, 자, D-Day-2, 그러니까 3월 23일이죠. 그 종가 대비 40% 이상 상승을 하면은 3월 26일 1일간 이 매매 거래 정지가 된다. 자, D-Day-2일, 즉 23일의 종가 기준으로 40%가 오르면 정지예요. 그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그 가격이 1,290원이더라고요. 오늘은 좀 못 미치는 이 9,500원에서 고점 찍고 지금 윗꼬리를 다는 거예요. 또 시작이 되고 있다. 세력들의 핸들링이 뭐 정지를 안 만들면서 올려치기. 자, 오늘은 이 거래 정지에 대한 가격을 넘기지 못했으니까 그렇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 기준이 하루하루씩 밀리는 겁니다. 그럼 내일의 종가는 이 24일의 종가죠. 8,250원. 예, 여기 기준으로 이제 40%를 넘기면 안 되는 거예요. 그것까지 좀 계산을 해보면 11,500원이 나옵니다. 11,500원. 자, 이 가격을 일단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두시고,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력들의 속내를 좀 읽어보려면, 자, 저는 이렇게 합니다.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면, 자, 가격에 미치지 못하였다. 즉 이런 걸 보고 저는 주가의 강도를 체크합니다. 강도. 세기죠. 자, 물론 잘 오르고 있지만 우리가 좋은 수익을 내고 있지만 이 대한강통신이 뭐 최근의 종목으로는 우리 기술이 엄청나게 이 투자 경고 딱지를 붙이면서 급등을 했었죠. 그런데 이 우리 기술과는 좀 성향이 다르다. 그러니까 우리 기술을 예를 들어 급을 매겨 본다면 S급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대한강통신은 사실 A급이에요. A급.
이놈이 더 큰 거죠. 자, 보통 이 S급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 정지 가격을 뭐 넘겼다가 빼던가 아니면 근접치까지 딱딱 붙여서 마감시킵니다. 그만큼 주포들이 물량 확보를 제대로 해놨고 그러니까 핸들링을 완벽하게 해가고 있는 거죠. 근데 대한항공통신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매번 이 장중에 대한 이 흔들림도 강합니다. 그래서 이걸 S급이라기보다 이 A급 정도로 보는 게 맞다는 겁니다.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좀 기대 수익을 살짝 낮출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. 즉 우리 기술 같은 만큼의 파동은 좀 기대하기가 어렵다. 그래서 내일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은 자, 오늘 잘 유지를 해줬죠. 그리고 내일도 이 양봉을 하나 더 만들 거라고는 보고 있어요. 그런데 이 정지 가격대 있죠. 그 가격대는 찍기는 힘들다고 보는 겁니다. 즉 우리가 이 저점 십자봉 라인대에서 이 다음 날부터 방향성이 나올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고가권에서에 대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싼 지점 이런 바닥 라인 산 게 아니잖아요. 지금 온전한 파동을 즐기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파동이 나온다고 하면 요 라인대에서 지금 산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잘 샀기 때문에 내일 양봉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 수익이라는 거를 좀 챙겨봐야 한다. 이 관점인 거예요. 그리고 그 기회비용을 잘 살려서 또 흐름을 살펴보다가 이제 어디서 또 이 재매수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일단 내일은 좀 매도를 하고 싶은데 그냥 이 3거래일 법칙 들어보셨나요?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법칙이 뭐냐면 치고 가던 주가가 이렇게 3거래일째 장대 양봉을 발생하면 이 3일째가 이제 고점이 된다. 즉 이 3이라는 숫자에 대한 지배를 받는 원칙이 뭐 3거래일 법칙인데 이 대한항공통신 자체가 그러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. 이 앞에 파동만 보더라도 자 1일차와 2일차, 이 3일차에서 기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했죠. 그죠? 자, 이날도 보시면 이날은 뭐 십자봉이니까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요렇게 지금 3거래를 오르더니 그러면서 이 흔들기가 발생했습니다. 자, 십자봉 이후에 지금 하나, 두 개가 떴죠. 그러니까 내일도 양봉이 좀 뜬다고 하면 이때와 같은 파동 나올 확률이 크다.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단기적 수익 실현의 자리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. 그 뒤 이때처럼 이제 또 이 눌림목을 우리가 충분히 좀 확인을 하고 과열권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잘라먹기에 대한 매매가 필요해 보인다는 거죠. 자, 제가 내일 제 양봉에서 이 수익을 좀 챙기자고 말씀을 드리면 아니 코치님 그러다가 더 가면 어떡합니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. 여러분 그런데 주식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 매도 그러니까 팔아야지만 내 돈이 되는 겁니다. 그죠?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지.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대한항공통신 잘 가고 있지만 장중에 흔드는 힘을 보면 이 우리 기술같이 S급의 무빙은 아니라는 겁니다.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욕심을 끝까지 부리기보다는 또 내려올 때 같이 그 하락을 막기보다는 줄 때 먹고 나오자. 이게 내일의 전략입니다. 제가 올려쳐야 될 자리에서는 올라간다라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좀 챙겨야 될 자리라 판단이 되면은 챙기자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. 3일 또 시원하게 쏘면 좀 쉬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. 그때 우리는 딱 수익금을 챙기고 현금을 들고 있다가 이 다음 눌림목에 대한 맥점을 기다리면 됩니다. 아시겠죠? 그래야 여러분들 계좌가 안 깨지고 좀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불어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그래서 내일 이 고점 신호가 보이면은 제가 이 수익을 챙깁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예요. 당연히 제 영상을 보고 대응을 하면 상당히 늦을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 보이시죠? 010-6518-5019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말씀드린 대로 이 수익을 챙겨야 될 때 그때 이제 문자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저녁에 제가 우리가 다시 또 이 대한항공통신을 어디를 노려봐야 하는지 제가 그 부분도 자세하게 분석해서 영상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영상을 보고 좀 큰 그림에 대한 전략을 좀 우리가 짜는 거고 타점 같은 거는 실시간으로 문자로 받아보시면 되는 겁니다. 따라하는 거 역시 여러분들 자유긴 하니까 일단 문자를 받아보시고 제 관점 그리고 제 포지션을 좀 참고하시라는 겁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더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한 가지 하자면 이제 좀 전쟁이 뭐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 기대감들이 이제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구간 있잖아요. 사실상 좀 안정화가 되고 있는 거죠. 그러면서 뭐 유가도 빠지고 있고.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이 대북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. 대북주. 이 현재 조정에서 이 저점이 나올 거라고요. 그런데 이제 오늘만 보더라도 스물스물 올라오더라고요. 제가 보고 있던 종목들이. 뭐 뉴스도 보니까 뭐 일본 총리도 김정을 만나고 싶다.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
말씀드린 대로 이 트럼프의 이 다음 행보에 이 다음 섹터가 움직일 건데 강조해드리지만 그게 이제 이 대북주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한 달째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제가 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 볼 테니까 자,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좀 정보를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현재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제가 이 핵심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여러분 항상 이 시장에서 이러한 이 위기는 분명 존재했습니다. 하지만 그 위기 뒤에는 항상 기회가 뒤따랐다는 거죠. 자,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자, 제가 이 코스닥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로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할 때마다 그때마다 이 주도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렸죠. 그래서 이 처음에 800포인트를 넘어가기 전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바이오주들의 상승을 이야기했습니다. 자, 보시면은 4개월 전에 이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총 10조가 바로 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. 자, ABL 바이오 전일 시가총액이 10조네요. 그러면서 이 지수 상승 시기에 맞춰서 이 ABL 바이오가 12만 원인 게 이 25만 원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. 그죠? 이 파란 밴드에 대한 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자, 그리고 코스닥이 이 850포인트 이 두 번째 파란 저점이 찍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이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. 로봇주. 자, 보시면 이 3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클로봇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죠. 그때도 이 850포인트에 대한 거를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렸고 그때 이 클로봇이 이 노란 밴드 이 4만 원일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거예요. 그러면서 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클로봇도 이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해줬죠. 딱 요때입니다. 요때. 자, 그 뒤에는 제가 이 1000포인트에 대한 돌파를 말씀드리면서 그때 이제 이 우리 기술과 이 한미 반도체 즉 이 반도체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와 이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러면서 이 한미 반도체는 우리 10만 원 라인에서부터 이 33만 원대까지 급등을 보여줬고 우리 기술 역시 이 5천 원 라인대부터 수직 상승하면서 벌써 이 2만 5천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. 엄청난 폭등을 만들어냈다는 거죠. 공통점이 뭡니까? 지수의 하락 그 막바지에서는 다음 이 주도주가 생기거나 이 새로운 테마가 형성이 되었다. 이번에도 마찬가지죠. 이번 조정기가 마무리가 되면 나오는 거는 이 새로운 테마와 주도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. 자, 저는 이 다음 테마는 여러 테마들이 물론 발생하긴 할 건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북주입니다. 대북주. 이 대북주는 매번 테마가 형성이 될 때마다 성격이 좀 달랐습니다. 먼저 이 과거에는 이 금강산 관광이 열리면서 이 관광주들로 해서 수급이 엄청나게 발생했고요. 그 다음에는 이 철도에 대한 유라시아죠.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도주들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. 그리고 이 개성공단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상주에 있는 이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죠. 매번 발생했던 테마이긴 한데 그때마다 성격이 달랐다. 자, 그리고 트럼프와 이 김정은이 1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만났죠. 그때는 이 비료주들 그리고 이 모든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대북주에 대한 움직임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죠. 자, 이미 시작을 한 종목도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트럼프가 김정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올라왔던 게 이 코데지 컴바인이죠. 이미 시작을 했고 이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이번 툼에서도 밴드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대장에 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. 그런데 제가 이미 올라온 거를 말을 한 사람이 아니죠. 저는 이 이란과에 대한 전쟁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트럼프에 대한 다음 행보는 이 로켓맨을 향해 갈 확률이 지금 매우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것보다 정치적으로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만한 게 없어요. 여러 가지에 대한 이 시나리오들, 퍼즐들이 맞춰지고 있는데 그래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저는 이 대전환의 서막이 지금 현재 열리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최근 흐름을 보자고요.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 김정은에 대한 전략적 분리를 볼 수 있습니다. 최근에 이 한국은 적이지만 이 미국은 뭐라고요? 이 대화에 대한 상대라고 표현을 했죠. 대한민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을 하면서 긴장을 좀 높이는 듯 보였으나 이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역설적으로 이 미국과에 대한 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이 김정은의 전략이죠, 전략. 즉, 이 한국을 배제하고 미국과 직접 판을 짜겠다는 이 통미봉남의 현대적 변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언제든지 이 미국과는 급격한 이 대화 국면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
되는 이 비즈니스적 밀당이라는 거죠. 자,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트럼프를 보자고요. 자, 트럼프 역시 이 김정은과의 만남을 자기 자신의 이 최대 외교 업적으로 꼽죠. 최근에 이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도 김정은과 재회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. 트럼프는 원래 이 복잡한 다자 외교보다는 이 탑다운 방식의 좀 파격적인 합의를 선호하는 인물이죠. 그래서 지금 이 한반도만큼 가장 이 역동적인 이 비즈니스가 없다라는 거예요. 트럼프에게는. 그리고 미국의 이 중간 선거가 열리죠. 근데 이 트럼프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. 이 이란과의 전쟁 때문에. 이 이미지를 쇄신하려고 하면 이 트럼프의 최대 업적이자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것을 결국은 실행할 거다라는 거죠. 뭐죠? 이 로켓맨과의 대화. 이것만 한 게 없다는 겁니다. 우리 정부 역시 이 대북 관계의 갈등 해소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해온 겁니다. 현재 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뭡니까? 이 기업 밸류업이죠. 그리고 이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북과에 대한 이 리스크에 대한 관리는 무척이나 중요합니다. 자, 사실상 이 국내 증시가 이 저평가, 즉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? 바로 이 북한과의 지정학적 리스크죠. 이게 해결이 돼야지만 이 증시 전체가 리밸류에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야 막론하고 이 대북과의 관계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와 같은 거다라는 거죠. 그리고 과거 이 짐 로저스라는 세계적인 투자 건물이죠.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게 뭡니까? 자기의 이 전 재산을 걸 가치가 있는 이 마지막 기회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 북한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. 그때 이 짐 로저스가 강조를 했던 거는 우리나라와의 이 통일론이 아닙니다. 이 개방에 대한 파급력에 집중을 한 거죠. 자, 생각을 해보세요. 가장 이 폐쇄적인 국가가 북한인데 이 북한이 열릴 때 발생하는 이 에너지에 대한 그 총량, 그거를 이 짐 로저스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. 자, 현재 대북주는 이 단순한 이 정치적 테마를 넘어서 지금 이 글로벌 리더들에 대한 이 의지, 그리고 이 물류혁명에 대한 혁명, 특히 이 자본에 대한 논리가 맞물리는 상당히 변곡점에 와 있다. 자, 주식이란 건 그렇습니다. 언제 가장 파급력이 있습니까? 없던 게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상당히 강력하죠. 가장 어두울 때 해 뜨기 직전이라는 말처럼 현재 이 냉기류들 있죠. 이걸 역설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개방에 대한 그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이 썰물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이미 제가 보고 있는 종목에서는 이미 현재 상황에 맞게 이 수급들이 붙고 있더라. 그런데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 주말에 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상당히 많이 있죠. 자, 엑시콘 밴드에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벌써 이 34,000원까지 상승을 해줬고요. 그리고 이 증권주에 대한 상승을 이야기하면서 삼성증권 역시 7만원대에서부터 이 12만원까지 씩 상승을 해줬죠. 거기에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진전기 역시 최근에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홍보석유까지도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보여줬습니다. 현재 보면 그 모든 그 시나리오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시세를 보여줬다는 거죠. 자,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 페노샹과 이 대한해운, 해운주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드렸어요. 대한해운은 단기간에 이 50%가 상승을 해줬고 페노션 역시 30%가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. 그런데 이제 너무 많은 분들에게 제가 이 오픈을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같이 이렇게 수급이 꼬이더라는 거죠. 아니, 제가 이 좋은 마음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건데 벌써 이 악성 매물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종목은 제가 이 오픈을 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대북주라는 힌트는 제가 드리겠지만 조용히 먹겠다는 거죠. 자, 단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이 부분을 오픈해드리도록 할 겁니다. 저도 이 시나리오를 정말 이 오랜 시간 추적 관찰해온 만큼 정말 이 잘 따라오실 수 있는 분들에게만 드리는 게 맞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해놓은 대북주 관련된 이 자료, 그리고 시나리오, 그리고 이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는 이 핵심 종목, 우리가 어느 구간에서 이 매집을 해가야 되는지, 그리고 어느 구간까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지 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현재 시장 너무 힘들다고 지쳐 계시 마시고 매번 시장은 이 위기 뒤에 기회를 줬듯이 분명 이번 시장 역시도 이 위기회라는 말을 좀 머릿속에 새기면서 제가 준비한 종목 받아보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않으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좋은 정보 들고 내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